Millions of Americans own a personal computer. If you're one of them, you can now glimpse the future with nothing more than a modem, a phone line, and a few dollars a month. Every business, no matter how large, no matter how small, will be on the internet in the year 2000. A lot of people just getting on to the internet because they feel that they have to get onto the playing field, so to speak. Well, it's very hip to be on the internet right now. What is internet anyway? Internet is that massive computer network.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이 매번 내일은 또 다른 기술로 찾아옵니다. 1995년도 인터넷에 대한 루머와 공포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한 세상이 왔습니다. 95년대처럼 지금은 어떤 하이프가 기술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CES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Welcome to Harman CES. Here's your energy. Hello. D-Day CES 첫날입니다. 요 바로 옆에 샌즈 그 홀이 있어요. 우선 오늘은 거기부터 갈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헬스케어가 막 떠돌아다니는데 뭐 그게 육안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했던 게 IoT나 그런 게 되게 접목돼 있었어요. 헬스케어하고 IoT, 뭐 어떤 기능이 IoT, 하다못해 선풍기도 IoT. 근데 사실 IoT가 IoT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실적으로 잘 안 쓰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혁신이나 이런 기술이 한 방에 빡 오는 게 아니고 모든 기술이란 게 스물스물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조금씩 오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많은 트렌드의 이제 플로우를 이제 알고자 이제 여기 온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오늘 샌즈부터 같이 가보도록 하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샌즈 C홀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 헬스케어 관련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처음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회사는 다름 아닌 한국 기업 웰트였는데요. 이 기업은 삼성전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C랩에서 탄생한 회사로 2017년 때쯤 킥스타터에서 선보인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벨트에 달린 센서가 사람의 허리둘레, 활동량, 과식감지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에게 앱으로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애플워치에서는 불가능한 사람의 패턴에서 낙상을 감지해 미리 방지하는 기능을 강력히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벨트 특성상 양복이나 특정 옷에만 착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올캠이란 제품은 C홀에서 가장 돋보이는 제품으로 눈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의 시각을 도와주는 헬스케어 AI 디바이스입니다. 이 작은 기기는 가지고 다니거나 안경에 장착을 하면 실시간으로 앞을 스캐닝해 사람이 다가오고 있다든지 혹은 사람을 판단해 내가 저장한 사람 이름이 오면 알려줍니다. 또 책이나 제품을 보면 실시간으로 글을 읽어주거나 정보를 알려주는 TTS도 탑재되어 있으며 실시간 번역도 가능해 젊은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구글 글래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기술은 추후 AR 기술과 만졌을 때 더 발전할 수 있는 진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사스, 코로나 질병과 더불어 글로벌 대기오염과 질병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가 않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은 폰솝입니다. UVC를 이용해 핸드폰의 99.99%의 세균을 30초 만에 박멸하는 제품입니다. UV는 보통 A, B, C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 C는 파장이 가장 짧으며 강력해 모든 생명체의 DNA를 끊어버립니다. UV 중에 가장 박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UVC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공기청정기, 냉장고, 스타일러 등등 많은 플랫폼에서도 UVC의 의존도가 높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출산 후에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스마트하게 해결해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P&G에서는 출산 후 아기의 패턴을 관리하며 모니터링하는 루미를 출시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매 시간마다 깨어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생활 패턴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기마다 깨어나는 시간과 소변 보는 빈도수와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 패턴을 분석해 아기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카메라와 기저귀 센서를 붙이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아기도 더 스마트하게 키울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제품들이 있었지만 작년과 매우 비슷한 제품들과 컨셉들이어서 제 CES 19년도 리뷰를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섹션을 둘러보고 1층에 있는 유레카 파크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는 스타트업 규모들의 회사들이 각 나라마다 전시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여기에 한국 정부 지원에서 출전한 국내 회사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회사는 퍼핏입니다. 이 회사는 2018년도부터 이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평상시 우리가 신발을 사면 메이커마다 신발 종류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서 인터넷 배송으로 주문하기가 꺼려집니다. 퍼핏에서 선보인 이 기기는 발을 측정해 발 길이, 발등 높이, 발볼 넓이를 3초 만에 측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만의 맞춤형 신발을 추천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측정한 사이즈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소비자는 완벽한 나만의 신발을 살 수가 있어서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환불이나 추가적인 CS 비용을 줄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신박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이스라엘 회사 브랜토로입니다. 인터넷이 발전됨에 따라 이제 마케팅의 90%는 디지털 마케팅으로 이루어지며 랜덤하게 뿌려지는 것이 아닌 타겟팅 마케팅으로 리즈가 있는 고객에게 광고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비자의 트렌드와 수요가 있는 고객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브랜토로에서는 경쟁사나 내가 궁금한 회사의 마케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의 컨텐츠, 마케팅 채널, 연령대와 지역, 마케팅의 키워드, 그리고 핵심 단어, 소비자의 반응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쟁사의 광고는 시스템에 가려져 있어서 일일이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을 잘 파악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CES에서 손꼽는 유망 기업이었습니다. 아직 미국에서만 서비스를 진행 중이지만 점차 글로벌하게 시장을 확장한다는 브랜토로의 직원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CES를 마치고 저녁에는 스트립 스테이크에서 저녁을 즐겼습니다. Your eyes look like the fading day, and I can tell you got something to say. But we sit in this house and wait for someone to take the blame.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컨벤션 센터를 돌아봤는데요. 우선 둘째 날에는 삼성 VC분들과 함께 일반인들은 갈 수 없는 하만 부스로 이동하였습니다. 하만 그룹 하면 스피커가 많이 생각나실 텐데요. 삼성이 하만 그룹을 인수한 후에 여러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모티브의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 모습은 삼성 부스에서도 전자제품 외에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서 이동수단 중 핸드폰 외에 자기만의 공간에서 여러 컨텐츠와 편리 기능을 AR 음성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어 하나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스케줄을 파악해 내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주문한다든지 또 가까운 커피숍이나 최저가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으로 이동하는 여러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이제 차량이 자동차 이상인 전자제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점은 왜 기존에 자동차를 만들지도 않은 많은 회사들이 최근에 자동차 업계에 뛰어들까요? 첫 번째는 시장성 크기입니다. 우선 5G가 보편화되면 가장 많은 데이터 트래픽이 요구되는 곳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자율주행과 자동차입니다. 크리테크 보고서에 따르면 5G 데이터 트래픽의 1위, 2위 모두 자동차에 집중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쪽 분야가 미래 수요와 공급이 매우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자동차 시장 증가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은 급속도로 확장되며 2022년도에는 가솔린 차량과 가격이 동일해진다고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가솔린 차량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기존 차량의 70%가 사라지며 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기술보단 전자장비 기술이 더 많아져 기술 진입 장벽이 낮아짐으로써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에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처럼 차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연기관이 점점 없어지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컨벤션 센터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건 IBM에서 선보인 퀀텀 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보단 크리스탈 조명을 연상케 하는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요. 저기 가운데에 보이는 사각형 있죠? 자그만한 거. 저게 바로 퀀텀 프로세서입니다. 퀀텀 컴퓨터는 절대 0도, 마이너스 273도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보이는 파이프는 냉각 시스템입니다. 와, 진짜 크죠? 퀀텀 컴퓨터는 아마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쓸 핵심 기술인데요. 왜냐하면 최근 유행하는 인공지능, 바이오 산업 핵심에 퀀텀 컴퓨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이죠. 퀀텀 컴퓨터라고 하면 그냥 인텔 펜티엄에서 i 시리즈로 그냥 더 빠른 프로세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자, 그럼 퀀텀 컴퓨터가 뭘까요?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해봅시다. 동전 한 면에는 1이 써있고 반대편에는 0이 써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100만원을 걸고 동전을 던졌을 때 1이 나오면 2배인 200만원을 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길 가능성은 몇 프로일까요? 만약 배짱이 크신 분이라면 과감히 100만원을 걸고 동전을 던져 2배로 만들 확률은 5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몇 번을 던져도 모든 게임에서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사기냐고요? 아닙니다. 퀀텀 컴퓨터를 이용하면 매번 100% 확률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컴퓨터는 1비트당 0 혹은 1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4비트는 총 16개의 다양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죠. 하지만 16개의 데이터를 가지려면 총 16번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퀀텀 컴퓨터는 1큐빗당 0, 1, 2개의 값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슈퍼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4비트처럼 4큐빗은 16개의 다양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지만 단 한 번만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아까 말했다시피 바이오나 인공지능에 큰 파급력을 가져온다고 한 이유는 현대 바이오 기술에는 천문학적인 경우의 수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CPU나 GPU로는 분석하는 개수만큼
프로세스의 숫자와 시간이 되게 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기술로는 바이오 기술의 한계점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머신러닝의 기술을 이용해 퀀텀 컴퓨터로 한 번에 광대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날이 오면 인간의 치료하는 한계점이 지금보다 몇백 배로 커질 건 분명하니까요. 다음 방문한 기업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장 삼성입니다. 삼성 부스는 작년과 다를 게 없는 내용들이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8K 해상도 QLED와 4K를 8K로 업스케일링 해주는 AI 알고리즘과 조금 더 진보된 메모리와 SSD 그리고 오토모빌과 4차 산업에 사용될 5G 플랫폼이 전부였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의 삼성이 인수한 하만그룹과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핸드폰은 저가 핸드폰과 갤럭시 폴드가 보이며 최근에 출시된 S20 시리즈는 이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매우 올라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은데요. 우선 이 그래프는 2009년부터 19년도까지의 삼성전자의 분기별 매출인데요. 삼성이 이 자리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여기서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2011년도와 17년도입니다. 바로 11년도에는 급 핸드폰 시장의 성장으로 꾸준한 갤럭시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전 세계 서버와 클라우드 시장이 열리면서 메모리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4차 산업에 연관된 사업은 대부분 공통점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자료에서 보시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시장에 따른 메모리 시장도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긍정적인 모습은 삼성전자가 최근 5나노 시스템 반도체 양산에 승부수를 두는 기사를 접했을 텐데요. 삼성은 몇 년 전서부터 이거에 따른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네덜란드 출장에서 Near Field Instrument 회사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작은 나노 단위의 웨이퍼를 스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삼성은 더 작은 나노 공정을 위해 이 회사와 협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반도체 공정과 제조에는 우월함을 보이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염려가 되는 건 최근 메모리 시장 가격이 하락해 많은 걱정을 하지만 유신투자증권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메모리 가격이 반등한 모습을 보이며 많은 보고서에서도 조금은 긍정적인 전망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사업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최근 삼성이 내놓은 S20 시리즈와 Z 플립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S20 시리즈에는 100배나 줌이 되는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 역시 기존 핸드폰과 매우 차별이 되는 기능으로 세계 최초로 사람 눈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핸드폰 카메라 렌즈입니다. 이 기술은 이스라엘에 있는 코어 포토닉스라는 회사에서 삼성이 인수해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출장에서도 이 회사를 구경했습니다.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어도 좌우로 볼 수가 있으며 디지털 줌보다 더 멀리 정교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을 봤습니다. 사실 삼성 주가와 매출 성장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아마도 삼성의 다음 목표는 비메모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의 움직임을 잘 주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으로 정리하자면 CES 2020년도는 총 4가지로 추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5G 시대에 앞서 인터넷 사물과 모든 시스템이 서버로 통합되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법규와 규제 그리고 인프라 부족으로 우선 자율 자동차보다 화물이나 운송 쪽에 연관된 자율주행에 관심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사람을 태우기 전 좀 더 안전하고 더 정교한 입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
세 번째로는 헬스케어와 웨어러블입니다. 특히 웨어러블은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인증이나 절차 필요 없이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그만큼 사용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일상에 스며드는 데이터를 모으기에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통합인데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이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통하고 머지 되면서 결정되며 앞으로 분석될 전망입니다. 어떠셨나요? 요번 CES 2020년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또 다른 장사와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a!